방역당국과 해수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참을 안 하셨습니다. 입장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약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려움 때문에 많이 주저를 하시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방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뭔가 좀 당혹스러운 그런 기류도 좀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개인 보신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밝혔죠? 예약제로 하겠다고. 강원, 제주, 부산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통제가 어렵다. 찾아오는 피서객을 막을 명분도 부족하다. 예컨대 해수욕장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피서객을 들어오는 예약하셨습니까? 손님? 예약 안 하셨으면 만석입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서울시에서 부시장님 하셨잖아요. 해수욕장을 예약제로 통제한다. 예약하지 않은 피서객을 입장을 막는다.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은 해수욕장의 해안선 있잖아요. 해안선을 기준으로 쭉 울타리를 일단 쳐야 할 것이고요. 네. 해수욕장의 출입문 몇 곳을 설치를 해야 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피서객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누군가가 있어서 예약하셨습니까라는 예약 장부를 체크를 해야지 가능할 텐데 가능합니까? 해수욕장 그 넓은 데서? 백사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네. 국가는 가능합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한 도로에 차량이 어느 정도 운용하느냐를 통제하거든요. 택지의 수도 통제하고. 작으니까. 예. 근데 실제로 갑자기 박능우 장관이 북한의 어떤 최고 존엄 같은 느낌 어느 날 갑자기 해수욕장에 모든 사람을 티켓 발매해서 번호표 내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물론 코로나가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도 있다. 뜻일 텐데 사실은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문화관광부와 연관돼 있고 이건 하나자면 관광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지역 상권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바다니까 해수부가 통제하고 이런 것들 너무 거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뭐 지역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는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오히려 뭐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격일제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도 차라리 마음껏 하되 그럼 너무 뭐 이렇게 복잡해서 나오는 혼란들을 말하자면 그런 방식의 어떤 뭔가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인 비대위원님. 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조금만 공간을 가더라도 출입기록부터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렇게 드넓은 해수욕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게 되고 해수욕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해수욕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혹시 감염자가 이 해수욕장에 같이 가서 어울린 다음에 감염이 증폭되기 시작되는 순간 누구도 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저는 정부가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타부타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경제도 찾고 어떻게든 코로나 위기도 면피를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왕좌왕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정책 발표하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명인 박사님 어쨌든 개인 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선보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작합니다.